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당의 대표적인 지역구 출마자 또 비례대표 1번이시죠? 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저도요.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예요. 자연스러운데 왜 그러시죠? 두 분 청년이시고, 네. 저는 아저씨. 아, 여기 청년이시지 않습니까? 저요? 마음은 청춘이죠. 몇 년생이신가요? 제가 72년생이니까요. 올해 만으로 딱 마흔이고. 예, 그럼 아니 뭐 청년이시네요. 근데 우리 나이로는 42로 계산을 하고. 예. 저는 지금 청년당에 있는데 사실 제 나이도 청년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네. 상당히 민망해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청년당이 나이 제한이 있는 줄로 오해를 하시니까 네. 저희 청년당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기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죠? 여기 두 분 보시면 이 주황색,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주황색 주황색. 오렌지색. 메고 계신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네, 저희 당 색이고요. 네. 오렌지 하면 에너지 그리고 네. 다이나믹, 청년 정신 이런 것도 좀 상징한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오렌지색을 딱 했는데요. 네. 실제로 거의 길거리 다니면 네. 어떤 색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색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당을 만들기 전에 네. 오렌지색이 올해 최고의 유행의 색이 될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압구정동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하고 상관없죠? 아예 상관이 없어서 저희는 일부러 오렌지색이라는 표현 안 쓰고 주황색, 주황색. 네, 주황색, 젊음의 색깔 그리고 좀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밝고 네. 열정적이고 지금 정치는 칙칙하고 구태하고 지루하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밝은 주황색이 좀 기성 정치에 많이 돌아다니면 보는 사람도 좀 즐겁고 마음도 좀 업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을 바꾸는 어떤 에너지. 주황색 물결. 주황색 에너지. 네, 좋습니다. 청년당 그런데요. 굳이 왜 청년당을 만들어야 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청년당 왜 만들었을까요? 청년당을 왜 만들었냐고 하면 두 가지이실 것 같아요. 왜 청년이냐? 그 다음에 왜 정당이냐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먼저 정당이냐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40대 이후 중장년층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패배주의에 굉장히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기성정치권은 안 들어주거든요. 안 들어주고 들어진 후 신용만 잠깐 하다가 또 언론에 묻혀서 지나가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 분노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사람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 머리 같아요.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머리는 제가 빠져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각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꾹 참고 있는 거지. 사실은 누구나 다 좀 뛰쳐나가서 기성정치를 어떻게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하든지 이런 마음이 꿀뚝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단체나 이런 걸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좀 의지를 좀 더 욕심을 부리고 의지를 내서 정치를 직접 해야 한다. 정당으로 그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 이런 게 강하고 그다음에 왜 청년인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중년층 중에서도 더 청년보다 청년 같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소장님 같으신 그렇죠. 제가 벌써 중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청년으로 정의를 했는데. 청년. 나 청년이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이로 구분되는 청년 의미가 아니고요.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반대 개념. 좀 신선하고 새롭고 솔직하고 정의롭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에 그래서 청년들이 좀 힘을 합치는 게 우리가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는 40대 이후의 분들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청년 희망 플랜 그 강연을 갔다가 청춘 콘서트 청춘 콘서트 말고 이제 아마 이제 청춘 콘서트 졸업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 거기 하여튼 뭐 강연을 갔다가 이제 청년당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때가 총선 한 몇 주 안 남은 때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한 7, 8주. 그래서 뭐 도와는 드리겠지만 가능하겠냐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3주 만에 상당 여건을 채우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 이 놀라셨죠? 젊은 친구들 완전히 사고 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기 좋았고 돌파력과 추진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3주 만에 하여튼 이 창당 요건을 채워서
당당하게 대중의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나선 모습. 심판보다는 근데 대중의 심판 내려주십시오. 대중의 심판보다 대중의 선택 제가 지금 대중의 선택 지지 정정하겠습니다. 대중의 선택. 대중의 선택 2012 청년당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 청년당에 들어가 있나요? 네, 청년당에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청춘 콘서트 했던 친구들 중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청년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조금 모였어요. 그 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친구도 붙고 또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발기인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그런 청년의 뜻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뭐 기존 정당에서 특히 이제 통합민주당, 또 민주통합당, 참 민주통합당 별로 뭐 하는 짓이 그래서 그래도 이해합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뭐 이런 기성 정당에서 이제 청년 비례대표들을 모집했고 또 뽑았어요. 그런 통로가 있는데 왜 굳이 독자적인 정당이냐? 이런 의문도 좀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또 요즘 여성 정치인이 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좀 뜨시나 보네요. 아니 기성 정치에서는 이제 여성 정치인을 선호하고. 뜨실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미모도 있으시고. 이인연 변호사로 날리셨던 분입니다, 사실. 화면빨도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거 이따 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마에 이렇게 빗만 잡고 들어오는데. 또 뭐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왜 기성정당 큰 정당 많은데 여기 갔냐 이런 얘기 듣는데 사실 제가 청년당 한다고 주변에 쫙 알리고 나니까 자기들한테 진작 얘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싶었으면 말씀하시는데 이미 늦었고 아마 저 구색용일 거고 뽑아주진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뭐 뽑아주신다고 해도 제가 안 갔을 건데 뭐 기성정당보다는 사실 기성정당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당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 강하고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명의 사람이 어떻게 구조를 바꾸나요? 저희 현실적으로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한두 명이 뭐 짓밟히거나 오히려 흡수되거나 오히려 그 구조에 맞게 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년이라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래서 청년당을 창당한 거거든요. 청년정신? 청년정신. 멋있다. 아니 기성 뭐 나이 드신 분들이면 기성정당 가도 돼요. 하지만 청년을 표방하면서 이미 있던 길에 편승한다? 그거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우와. 무모하죠. 무모하고 뭐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세기를 닦는 거. 비례 1번이시고요. 미녀 변호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뭐 비례대표 후보 소개 안 되구나. 그럼요. 지금 권한수 후보는 마포에서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마포에 부는 청년 바람. 저희 슬로건이 마포에 부는 청년의 바람. 그래서 바람을 열심히 일으키고 있는데 바람 피는 건 아니죠? 그럼요. 여자친구도 있는데 바람 피면은 저 보니까 이 정부는 바람 피는 사람들까지 사생활 민간 사찰을 하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뭐 투표 천국 불신 지역 주권 지역 팻말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영상도 상당히 재밌던데. 팻말은 아니고 제가 홍대에서 이제 홍대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또 청년당이니까 청년 자립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홍대에서 1인 시위를 맨날 해요. 점심시간에. 처음에는 좀 반응이 없으니까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그 멘트들이 좀 중요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나왔다. 아버지가 뜯어 말리셨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뭐 이런 멘트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청년들은 투표를 요새 별로 안 하잖아요. 뭐 이번에는 투표율이 많이 높겠지만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딱 떠올랐던 말이 투표하면 천국이 오고 기권하면 지옥이 옵니다.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멘트를 찍어갖고 이제 트위터에 날렸는데 소장님 RT를 해주시고 해서 인기 트윗이 단번에 인기 트윗이 됐습니다.
트위터리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답글 보내시기를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투표해야 되겠다. 예, 천국 가자고. 예. 네,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 점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진짜 그 청년층 투표율만 높아지면 전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난 그 12.6 선거 때 사실 20대, 40대 투표율이 한 5%포인트 높아졌는데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맞아요. 지금 20대, 특히 20대, 30대의 투표율은 50대, 60대 이상 부모님 세대의 투표율의 한 뭐 많은 경우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한 뭐 부모님 세대 지금보다 한 뭐 절반 정도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50% 정도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훨씬 청년들 감수성에 맞는 정치인들이 탄생하고 훨씬 더 청년층들의 고통과 아픔을 껴안는 그런 정책들이 생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당이 하여튼 좀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지난번에 청년당 축사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제 저 강현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이라면 사실은 기성정당에 편입하기보다는 이 자력으로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자력으로 희망을 만들 때 그 희망이 진짜 빛이 난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 쳐야 됩니다. 예, 청년 정신, 대한민국 청년 정신. 막 절받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년당이 이제 굉장히 선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는 또 굉장히 그 냉철한 현실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지금 보면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있고 또 그게 편성해서 어쨌거나 뭐 민주통합당 또 통합진보당 이런 정당들이 비례대표에서 어쨌든 뭐 표를 상당히 얻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 군소정당 뭐 청년당도 사실 군소정당에 포함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상당히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직접 나가서 해보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지역에서도 사실 뭐 일단 언론에 뭐 조명받을 수가 없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골방에서 위키트리 방송하고 있잖아요. 뭐 트위터 그럼요. 등에서 열심히 하고 저는 있고. 위키트리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위키트리 아부할 필요는 없어요. 트위터리언들한테 아부야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후보자 토론회 같은 것도 하는데 군소 정당하고 그다음에 뭐 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하고 이제 토론회 자체도 따로 하고 토론회에 끼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 근거가 좀 제가 사실 타당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후보자 토론회를 할 때도 군소 정당들도 들어가야 공정한 기회고 역전의 기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도 좀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런 뭐 장벽이 사실 있는데요. 그럴수록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또 기존의 정당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의제들을 분명하게 던지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청년당이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비하면 그래도 많이 여건이 좋아졌죠. 옛날 같으면 위키트리라도 있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완전히 언론의 독점이 굉장히 심했었고. 특히나 옛날에 뭐 조중동 뭐 방송 3사 이런 데서 하면 불러주긴 합니까 진짜. 근데 한번 어제 방송이 잠깐 나왔다면서요. 잠깐 나왔습니다. 잠깐. 몇 초? 한 10초에서 한 20초 사이 한 15초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상파 KBS 9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나왔나요? 저희가 어제 홍대 앞에서 저희가 선거운동으로 청춘 봉고 유랑단을 출정시키거든요. 그 청춘 봉고를 홍대 앞에 갖다 놓고 저희가 고사를 지냈습니다. 전국을 무사하게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보통 놓잖아요. 저희는 이제 돼지 머리 살 돈도 없고 돼지 머리를 놔봤자 잘 안 먹을 것 같아서 저희는 돼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좀 어설프게 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랬죠, 사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또 신기하게 좀 보시고 이색적인 선거 운동이다, 솔직하고 재밌는 운동이다 이렇게 봐주셔서 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뭐 군소 정당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어쨌든 영상은 나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이런 당이 있다고 9시 뉴스에 나갔으니까 만족합니다. 그 후로 하여튼 오늘 아침에만 해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특히 그걸 보신 어떤 아저씨 분들께서 전화를 많이 하시면서 자기도 뭔가 청년당에 합류를 하고 싶다. 내지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어떤 청년회가 있는데 뭐 우리랑 함께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전화가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와서 역시 지상파. 청년당이라고 해서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저 같은 아니죠. 아저씨도 되는 거죠? 그럼요. 사실 뭐 저는 청년당 당적을 가지긴 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세금혁명당이라는 그 정치 압력 조직에 또 나름 당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서 이 청년당 또 정책자문위원은 맡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당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 애정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지는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실까 봐. 뜨거라 그냥. 옆에만 있어도 뜨겁죠. 되게 덥네요. 사람들 막 슬렁하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우리는 막 뜨겁다 그러는데 지켜본 사람들은 막 추워 이럴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여기가 정말 덥습니다 지금. 자, 우리 근데 이제 청년당이 나름대로 이제 뭘 지향하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청년당 소개도 일정하긴 필요하지만 또 청년당이 어떤 문제가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게 진짜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보세요? 뭐가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문제죠? 먼저 좀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 또 가장 많은 게 그리고 아마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사람들 두 종류예요. 보수 아니면 진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보수냐 진보냐. 우리는 그 양 이념을 초월하는 제3의 정치 세력이다. 그런 이념 논리 싸움 불필요하다고 보는 제3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진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두 부류 안에 저희를 넣으려고 해요. 이 프레임 안에. 저는 새누리당 뿌락지라는 오해를 받는데 그래도 진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러면 다행이네. 이쁘게 봐주십니다 요새. 그래서 진짜 그거 보면 저희가 그것부터라도 우리 청년의 어떤 무모함으로 좀 그런 프레임이 다가 아니라는 걸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청년의 문제는 아주 많죠.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뭐 여기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사실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이명박 정부의 실정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뭐 누구보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실정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사상 최악의 불량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낙인을 찍고 불량 정부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거나 또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정권 교체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바뀌어서 뭐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뭐 떵떵거리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지금 뭐 청년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의 어떤 진짜 열악한 사회 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해주고 또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 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의 어차피 이제 현실 정치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정치를 이용하시는 것이지. 그게 마치 무슨 기성정당의 논리에 다 매몰이 돼서. 무슨 뭐 한나라당 아니고 특정 정당을 찍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논리. 그런 것들은 제발 좀 이제는 흘려보내자고요. 청년들이 가져야 될 정신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청년당의 그런 그 스탠스 정체성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좀 더 세게 얘기하면은 새누리당은 저는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서서히 사라져줬으면 하는 정당이고 MB 정권 굉장히 빨리 관속으로 그냥 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를 했으면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욕 먹을 때 떠나라 뭐 이런 거죠. 더 심하게 욕 먹기 전에 떠나라 뭐 이런. 욕 먹기 전에 떠나라. 강제로 떠나게 되기 전에 떠나라 이런 개념인데 지금 탄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MB 정권은 심판 및 교체가 필수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념 논리를 뛰어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진보당의 연대도 좋아요. 연대니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좋은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들을 찍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정권 교체해서 잘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왜 정권 교체하는 건 좋은데 왜 그 반대 기결이 그 두 당을 찍어야 하는 걸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애초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됐는데 좀 더 정권 교체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민주통합당 공천 모든 국민이 수긍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아니요 좀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민주당 지도부들. 그다음에 거기 빌부터 살고 있는 486 그 아전 권력. 네. 또 그렇죠. 외부의 상황 그룹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하여튼 뭐 두 분이 있는데 뭐 콕 찍어 지금 말하기엔 제가 저는 말할 수는 있으나.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예, 저희 나중에 따로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국민과 어떤 대의보다는 또 내부의 어떤 이권이나 뭐 계파, 정파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꾸 정권 심판 위에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지못해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못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마지못해 하는 거죠.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정당도 진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잘 아시잖아요. 김진표 아웃을 많이 외쳤고 물론 김진표 한 사람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김진표로 상징되는 어떤 이제 모피아 정치인.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의 교체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취지예요. 민주통합당이 뭐 잘하면 뭐하러 비판하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박원순 변호사가 시장이 되고 나서 물론 뭐 가락 종상향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비판할 때는 했지만 대체로 거의 대부분 칭찬 모드였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 열심히 해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잘하면 칭찬을 하는 거죠.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도 잘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심을 받들어서 제대로 적극적인 개혁을 하면 그게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능동적인 지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사실 청년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대변 못한 것 같고 성인들의 목소리 대변 못하니까 청년당도 나오고 또 녹색 문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녹색당이 따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보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죠. 김진표 같은 썩은 고기만 주지 말고 유종일 같은 신선한 고기 좀 던져달라.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도 좀 배불리 먹고 배탈 좀 안 나보자. 맨날 배고프다고 뭐 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썩은 고기만 던져주니 또 배탈 나잖아요. 그리고 더 화나게 하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열받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비례대표에서 3% 지지를 받아야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써 있네요. 솔직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정당 투표 3% 사실 쉽지는 않겠죠. 저희 그럼요. 진짜 회심에 숨겨진 전략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강현재는 알고 보면 여자 안철수라든가. 제 안철수 원장님과 뭐 제 기준이지만 연결은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짝 던져드리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요. 거꾸로 이런 제가 청년당 축사를 했더니 아니 그 안철수
그 교수님이 하시는 그 당에 왜 갔냐 뭐 이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예, 오해입니다. 예, 안철수 교수님 저희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 농담이고요. 뭐 도와주실만 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저희 커넥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데 3% 사실 어려운데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기사 났었는데 이제 이번 정당 투표 때 어디를 찍겠느냐 했을 때 뭐 기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제외하고 기타 정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한 8% 정도 나왔고 부동층이 한 26% 정도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봤을 땐 군소정당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래도 분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만큼 그런 강한 의지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청년들이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선거 때까지 한 열흘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청년들에게 맞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가벼운 정치의 모습, 신나는 정치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는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그 캠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직을 이기는 게 바람이다. 바람의 청년. 그래서 저희 선본 이름이 바람의 선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에 봉고차 2대로 바람을 일으키러 들어갔는데 그 봉고차 2대가 10대가 되고 100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람 한번 일으켜 볼 테니까. 봉고차 뒤에 선풍기 달고 바람이 바퀴로 지금 흙먼지만 열심히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바람 아니면 한번... 또 방법이 지금처럼 썰렁한 농담으로 찬바람을 불게 하시죠. 썰렁한가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트위터에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이런 반응도 있고 강현재 변호사님 예뻐요. 이런 것도 있는데 변한수 후보님 멋있어요. 이런 건 전혀 없네요. 예. 저는 컨셉을 그 투표 청구 기권지옥 할 때부터 국민께 웃음을 드리자. 열심히 웃음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약간 좀 수다 뜨는 모드에 좀 가까웠던 것 같고요. 약간 좀 진지한 이야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육무세대라고. 그러니까 저도 쓰면서도 참 가슴 아픈 단어인데, 그러니까 2000년대 내내 이제 부동산 거품에 이제 그 돈이 묶이다 보니까 생산 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그래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죠. 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이 소득, 일자리, 집 이게 없다 보니까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합쳐서 이제 오무 세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트위터에 친구분 한 분이 20대 분이신데요. 멘션을 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무 세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완전히 막 수천 개의 작은 표창이 날아와서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은.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청년당이 저는 이제 이런 육무 세대 의 현실을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육무세대를 오무세대로 줄이고 사무세대, 삼무세대로 줄이고 나중에는 정말 희망 그 자체만이 남는 그런 정말 정당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청년들의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당의 방안 뭔가 있나요? 저희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고요. 또 단시간에 될 수 없고 한두 명으로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명의 영웅으로도 사실은 되게 힘든 정말 너무나 그 벽이 높고 굳건해서 힘든 일인데 저는 일단 청년당이라는 창당이 생겼고 청년이 청년당에서 또 후보를 냈어요. 그 총선에 참여를 해요. 이것부터가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시나? 응,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답니다. 아니, 여기 화면이 안 나와서요. 화면이 중간에 멈췄네. 이런 장면이 들어가야 또 재밌잖아요. 그죠? 말씀 계속하세요. 저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기성 정치의 균열을 조금은 지금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서서히 이 세력을 뭉쳐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굴러가면서 점점 세력화되고 이 또 중요한 거는 저런 청년들도 정치를 하고 직접 바꾸겠다고 나섰는데 네. 우리도 그럼 어떤 식으로 나서야지. 예를 들면 네. 가장 쉬운 건 투표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다수가 99%라고 보통 말하는 그분들이 좀 더 행동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깨주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당만으로도 되지도 않고 우리 청년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네. 그건 명백하죠. 단지 우리 청년당은 조그만 균열을 내는 이제 저희는 깃발을 들었을 뿐이고 그 네. 깃발 뒤에 이제 선대인 소장님 같은 분, 네. 우리 엘리트들, 지식인들, 의식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그 네.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민심들이 좀 또 청년이 네. 투표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네.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재벌들이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네.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문제는 경제다. 예. 신이 제 몸을 빌려 쓴 듯한 네. 그 불후의 명작을 저도 깔때기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았고 쑥스럽네. 그냥 막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명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신이 몸을 빌려서. 네, 세기의 걸작. 예. 네. 하여튼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다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년 만에 재벌 계열사 수가 64%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예. 삼성 같으면 이제 59개에서 80 한 몇 개로 이렇게 늘어났고 이 추세로 제가 이제 2020년, 2030년을 가다 보면 지금보다 거의 또 재벌 계열사 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재벌 3세까지 내려와서 재벌 계열사들, 이렇게 재벌 3세, 4세들 이렇게 일감 만들어 주려고 그것도 그냥 땅짓고 혐치식의 네. 사업들 네. 만들어 주려고 이게 이미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중소기업 무너지고 골목상권까지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이 일자리들 또 소득들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서민 경제 몰락 위기에 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정도 더 가면 진짜 멕시코형 경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청년당은 이 재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단순히 재벌 문제가 아니라 재벌을 제대로 개혁해야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숨통을 튀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거는 것 중에 일단 1차적으로는 반값 등록금 거기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대학생이 부르짖은 것은 절대 안 먹힌다, 안 된다라는 것이 또 청년들을 좌절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청년들이 실패에 익숙해져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목소리 냈던 게 실현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기가 살고 자신감이 살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전면에 내세웠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집단들이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부도덕하게 계속해서 자기 이권만 탐욕스럽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고 땅블리스 돈블리제. 오늘 계속 명언이 쏟아지시는데. 노블리스 오블 근데 이게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트위터의 힘을 많이 빌려요. 트위터 친구분들이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진짜 끝내줍니다. 촌철살인 같은 재밌는 표현인데 팔로우 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들 많이 생겨요. 현재 팔로워가 몇 명이신가요? 지금 저도 한 14만 명 정도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로우들이? 뭐 방법이 출중한 콘텐츠? 오늘 계속 가야 되겠다 우리 가자. 땅블리스 돈블리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거 요즘 진짜 많이 망가지고. 아닙니다. 요새 뭐 깔때기 많이 돼야 살아남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마포울 후보 권한수입니다. 마포에 보는 청년의 바람입니다. 맞아. 바람들이. 자, 계속하시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중에는 이 대기업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좀
스스로 하면 좋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스스로 절대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기 때문에 좀 법률로서 강제도 하고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좀 필요하다면 부자 증세도 해야 되고 대기업의 어떤 사회적 부담금을 좀 부과도 시키고 해서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좀 재원을 그쪽으로 배분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대기업이 그 재원을 이제 우리가 그 마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하는 것들이 철저히 약육강식에 근거한 횡포거든요. 말 그대로 뭐 칼로 찌르는 이런 것만 사실은 범죄가 아니에요. 요즘은 돈이 칼을 대신하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다고요. 돈으로 사람의 밥줄도 끊고 그럼요. 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 인생이 한 명의 인생이 망가뜨리면 가정이 붕괴되거든요. 이혼하고 자식 애들도 다 불불이 흩어지고. 맞습니다. 이게 돈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걸 함부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법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사법 정의가 그렇게 뭐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건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으로 서서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좀 강화하고 실질화해야 되고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못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내세우고 이제 있어요. 얼마 전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냐 이런 이제 트윗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경제민주화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정치 민주화, 형식적인 민주화는 됐죠. 뭐 80년대 말 또 90년대 이런 이제 투쟁의 시기를 거쳐서 그런데 보세요. 다 1인 1표란 말이에요. 이건희나 우리나 이재영이나 그렇습니다. 다 1인 1표를 행사하는데 우리는 몇십만이 뭉쳐야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국회로 한 명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도 사실은 가서 우리를 대변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사실 변질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해요.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뭐 굳이 행사할 필요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돈으로 매수해서 삼성 장학생을 둬서 지금 여야 300석 중에 한 최소 100명 이상의 특히 핵심 의원들은 다 자기 똘마니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정치 그 민주주의는 됐죠. 민주화는 됐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민주화가 됐느냐. 또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연사 뜨겁게 경제 권력 교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갑자기 후보로 나갔어요. 경제 권력 교체하라. 투표 천국 기권지요. 오늘 참 어렵네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또 국회에서 제가 의원님들 또 많이 또 만나고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보면은 그 국회의원이 의리예요. 의리고요. 그 돈 있는 기업이 철저히 갑입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 수수료 문제도요. 도저히 자영업자나 그 중소 상인들이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벌 다 카드사들이니까. 근데 뭐 정치 민주화가 지금은 저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말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청년당이 그 청년들의 생활비 문제를 저는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 재벌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재벌사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또 펜텍, 또 통신 3사가 이렇게 담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출고할 수 있는 휴대폰을 80만 원에 출고했어요. 에라이. 너무 화가 나서.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너무 비싸요. 보십시오. 이게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휴대폰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 30만 원씩 그 소비자들 그 돈을 호주머니를 털어먹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경제학 원론 한번 보시면 다 이렇게
그 정보의 완전성 또 완전 경쟁 상태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소비자 효용이 최대화되는 걸 지향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들에 의한 독과점 담합 이것은 사실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야말로 깨야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시장 경제이고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최대화되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소비자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의 기본권이죠. 재벌 개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현재 변호사님, 강현재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을 지켜라. 우리가 다들 배우지 않았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네, 맞습니다. 법 질서 지키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그런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기자금만 4조 5천억을 조성했다가 그게 밝혀졌는데도 실형 한 번 하루 살지 않고 그 단 139일 만에 특별 사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와서는 온 국민들 앞에서 진짜 염치도 좋죠. 네. 뭐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들고 정직이 원칙이다라는. 그리고 그걸 정직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그게 뭐 시대의 하두를 제시한 것처럼 찬양 일변들. 네네네. 이게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엔론 같은 기업이 2001년에 회계 조작으로 이렇게 그 검찰 대대적으로 기소되고 할 때 그때 엔론이 미국 그 재계 7위였습니다. 그런 뭐 삼성그룹만 한 그런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었는데. 그럼요. 이 기업이 거의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네. 그리고 이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회장이라는 분은 감형 없는 160년형 이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갔으면 진짜 감형 없는 한 1000년형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론 그때까지 예. 천년죽돌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발언하다 보니까 뭐 꽂아 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계속 옆에서 가끔 추임새만 넣으시는데 할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이 후보는 마포가 걱정이 돼서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닌데 마음은 빨리 콩밭에? 마음은 마포래? 지금 재벌 얘기 나오니까 뭐 조금 저희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 없죠. 저희 지역구의 그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합정동에 이제 홈플러스 들어오는 문제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근데 그 홈플러스가 이제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망원 시장과 월드컵 시장이라고 지역 상권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이용도 하시고 하시는데 홈플러스가 500m 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홈플러스로 많이 몰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홈플러스 또 지분이 영국에 있는 테스코 본사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지역 상권에 돌아오는 돈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사실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지역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봤을 때는 재벌들이 또 얼마 전에 그 왜 빵가게 때문에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이제 동네 빵가게까지 이제 그 재벌이 손을 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지역 상권 그 지역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고 좀 자신 있게 좀 키워서 해야 될 것들은 좀 들어오지 못하게 기본적으로 막고 가야 되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렬의 힘으로 권한수를 국회로 부탁드립니다. 자 막간에서 또 유세하셨고요. 저도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책 선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책 선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트위터 보니까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선대인 대표님의 문제는 경제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중요한 건 짧게입니다. 경제 권력 교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청년당의 역할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야, 이걸 짧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경제다라는 것은 경제 권력 교체를 해야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현실의 문제가 뭐냐? 또 이대로 10년 동안 지속이 되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해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거의 뭐
노벨상 또 깔때기 또 깔때기. 네. 노벨상 경제학자만이 도출할 수 있는 답을 제가 올해 노벨상 후보에 선대인 대표님이 올라오실 거니까 다들 주목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이게 근데 청년당의 역할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벌 개혁 해야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네. 또 제가 부동산 문제도 다루고 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네. 생산 경제로 돈이 들고 또 땅값, 집값이 내려야 사람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의 이 말랑말랑한 머리를 이용한 두뇌를 이용한 네. 그런 이렇게 일자리들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해야 한국 경제가 이 지식 정보화 시대, 창의 경제 시대에 걸맞은 그런 산업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는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육아, 교육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청년당이 직접 나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당이 이렇게 나섰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만나 보면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같은 세대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청년들이 나가야만 재벌 개혁도 할 수 있고 네. 청년들이 나가야만 정치 개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감은 하지만 네. 대부분 친구들이 오히려 20대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의심을 한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지금 2000년 이후 세대들이 네. 사실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공동의 경험을 가져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 사실 70년대 이제 산업화했던 세대분들이 네네. 계셨고, 그다음에 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 하셨고, 근데 90년대 사실 뭐 문화적인 그런 변화를 만들어 오셨었는데 2000년대 이후 세대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거냐.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청년당이 그런 성과를 공동의 20대, 30대 청년들의 성과를 만들어서 향후 20, 30년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입니다. 청년당이 그런 재벌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투표 먼저 하십시오. 네. 네. 청년들이 투표 바로 써야 이 기본적으로. 나라가 바로 서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금혁명당은 모토가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인데 네. 청년당의 모토는 뭔가요? 청년당의 모토는 네. 없나요? 아니요. 아니 청년이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자죠. 그렇죠. 예, 나라의 당연한 미래다. 걸 왜? 새벽당하고 모토가 되게 비슷하네요. 예. 청년이 나라의 미래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휴대폰 담합에서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뺏어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제가 이제 경제민주화 토크 콘서트 지난주에 열린 데 가서 지난주에 한번 하셨죠. 말씀도 드렸는데 조만간 이 휴대폰 제조업체 3사 또 통신사들을 상대로 해서 네. 불법적인 그 소비자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 집단 소송을 할 거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 소송은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담합 사건들이 있었는데 노트북, 뭐 세탁기, PC 모니터, 뭐 또 심지어는 공공시설물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송을 할 거고요. 네. 또 이를 통해서 그냥 지금 정당들이 재벌개혁 말은 재벌개혁 하겠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소비자 일반 국민들의 힘으로 재벌들을 견제하고 재벌들이 행포로 인해서 우리 재벌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생생히 알리는 맞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할 거니까요.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네. 예. 청년당도 함께 하시죠. 뭐. 예. 네. 저희도 자. 뭐 필요한 일들은 함께 하고 네. 그렇게 재벌들의 그 담합 이런 거 분명히 없어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청년들의 일자리나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개혁돼야만 나올 수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함께 네. 해야겠죠. 예. 저희 청년당은
재벌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재벌 개혁할 수 있습니다. 청년당 근데 재벌들이 근데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국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보내주시고. 청년이 행동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투표하세요. 그 돈 준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최근에 그 손모 후보의 3천만 원 논란 이렇게 많이 손수조 손수조잖아. 아니 손수조 후보인데 사실 저는 같은 청년 후보로서 약간 심정적으로는 좀 이렇게 동병상련의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천만 원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정말 3천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2,100만 원 정도, 2,200만 원 정도 썼는데, 예, 저희 유세차 쓰지 않고 생 목소리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천만 원을 사실 못 모아봤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진짜 모금을 하세요? 돈은 정말로 진짜 예, 일단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예, 뭐 후원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할 때도 있고 트위터 또 이런 걸로 요청해서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다가 지금 조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후원해서 성원해서 조금 더 팔리게 해주시면 그 인생 일부를 청년당에 아니 좀 저희 권한수 후보의 후원 회장으로 좀 이렇게 좀 모시고 싶은데 또 세금 혁명 당주셔가지고 아쉽습니다. 세금 혁명당에도 지금 좀 납입해야 되고요. 청년당도 좀 납입해야 되고. 도술 때가 많아서. 예. 자,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요즘 트위터에서 작가 이해수 씨 등 유명인들이 투표율 70% 달성하면 이색 퍼포먼스를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대인 대표님은 어떤 걸 하실 생각인가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제가 70% 달성했을 때 또 청년당이 의석을 확보했을 때 원내 진출에 성공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한번 각각 나눠서 해보시자고요. 저는 이거 사실 올라와서 뭐 저한테 묻는 질문이 올라와서 그저께 밤인가 이게 뭐 떠오르는 생각이 없는데 뭐 어떤 걸 할까요? 그랬더니 뭐 몇 분이 아니죠. 막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장을 해라, 뭐 빨간 립스틱 발라라, 무슨 뭐 그 다음에 캐츠아이 뭐 복장 같은 거 캐츠아이 분장을 해라 뭐 이런데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캐츠아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 패션쇼 할 때 이렇게 뭐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약간 매혹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때려 죽여도 이런 건 못하겠다 내가 도저히. 그랬더니 낙곱살에서 말이 너무 많다. 한 해 정도는 무건수행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런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건수행하면요. 낙곱살 안 듣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이게 아직 제가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네요. 한번 무건수행 해보시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더라고요. 강화문 내거리에서 100명까지 제가 프리 허그를 한다. 한 1000명 정도는 그랬더니 또 멘션이 뭐가 오냐면 아니 뭐 어려운 걸 해야지. 아니 그건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예쁜 여성분들만 끌어안으실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제 구두짝을 벗어서 각하의 뒤통수를 갈기고 싶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거 자극적이고. 그래서 국민이 모두 원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각하가 뒤통수를 안 대주실 것 같아요. 뒤통수를 찾아서 이렇게. 그래서 각하에게 다가갈 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그래서 하여튼 뭐 고심 중입니다. 충분히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실, 그러면서 투표에 참여의 열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여튼 고민해서 제가 곧 알리겠습니다. 자, 두 분은 청년당 의석이 뭐 당선이 되신다면, 또는 하여튼 뭐 원내에 진입하신다면 어떤 걸 하실 건지 한번. 저는 지금 좀 생각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생각난 거는 그 처음에 그 유시민 그 공동 대표님께서 그 정장 안 입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저희는 더 새롭게 팬티만 입고 팬티만 입으면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혐오감을 가지실 것 같아서 맞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나한테. 시스루 룩을 시스루 룩을
왜 자꾸 혐오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저는 지금 청년들이니까 저희 청년당의 색깔 주황색으로 머리 염색하고 반바지 입고 국회의사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마포울 권한수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나 먹었어. 이 팻말을 걸고요. 좋습니다. 팻말을 어디다 걸느냐 하면 어디다 걸까요? 발에다가 걸어요. 그리고 발에다가요? 물구나무 서기하고 홍대 정문 앞을 10분 동안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할까요?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자, 지금 저 계속 마무리를 하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덥어요. 지금 찜질방 같은데. 저는 예전에 우리 창당 대회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자신을 자칭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변호사로. 방금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당이니까 저는 좀 기존의 여성 정치인분들의 어떤 참하고 단아하고 어떤 지적인 이미지 좋지만 좀 더 솔직하고 또 한국의 여성 정치인들도 좀 뭐 패션 화보도 찍고 뭐 누드도 찍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자신의 패션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드 화보를 찍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하여튼 저는 뭐 고정관념을 깨고 좀 새로운 어떤 여성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을 하나 저도 좀 고민을 해서 시스루룩은 사실 여기 강현재 변호사님께서 입으셔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청년 투표율이 확 올라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반바지랑 시스루룩으로 우리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자 우리 너무 그렇게 나가면 청년당을 너무 저는 망가져도 괜찮은데 청년당을 위해서 두 분 이렇게 또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분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게 있네요. 세금혁명당과 청년당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청년당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걱정해 주셔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남게 도와주십시오. 자, 세금혁명당은 풀뿌리 정치압력 조직이고요. 법정 정당은 아닙니다. 또 세금혁명당은 그런 형태로 또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당의 정책 공약들을 비교한다든지 후보들의 낙선, 당선 운동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금혁명당은 앞으로도 그런 이 정치 압력 조직으로 남겠으나 청년당은 또 청년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들을 이 정치 세력화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통합한다거나 이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도 사실 저는 뭐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바는 진짜 비슷하다. 그래서 서로 도울 건 돕고 충분히 맞습니다. 지원 활동을 하겠다. 이런 건 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비판도 해주셔야죠. 비판은 뭐 좀 더 멋있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살을 좀 찌우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정말 말랐어요. 못 먹어서 완전히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나는 완전히 너무 잘 드신 것 같아요. 명탄이고. 그 말씀 못 들어봤습니다. 마른 장작이 더 잘 탑니다. 열심히 제가 불태워서 꼭 당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1시간 가까이 청년당 후보 두 분하고 또 세금혁명당 당수로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 또 우리 서민들의 문제 또 한국 경제 사회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 고민들을 나눠봤고요.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청년당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아무쪼록 좀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만 즐거웠던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즐거웠는데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솔직한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나름대로 떠드는데 안 보면은 알았을 때 하시고 근데 보실 거죠? 봐주세요 제발. 자 청년당 후보들 분들 두 분 굉장히 좋은 열의와 뜻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청년당의 많은 지지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자
받았죠? 네. 네. 왜 자꾸 여기서 멈춰?